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국내에서 정말로 많이 사랑받는 장르죠. 수입 중형 세단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아우디 A6입니다. 아우디 A6는 이번에 22년식 모델이 새롭게 나오면서 바뀐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제네시스 G80도 탔었고요. 현재 BMW 530i도 타고 있고 벤츠 E클래스 시승기도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고려하시고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차종들이 바로 이 네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느낀 이 네 가지 차종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번 A6는 어떤 느낌들이 다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아우디 A6의 정확한 모델명을 말씀드릴게요. 아우디 A6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아우디 A6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바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우디 A6 가솔린 4륜구동 그리고 옵션이 풍부한 모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A6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은 아우디 위본모터스 안양전시장 김동현 주인님께서 차량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안양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깔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역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인덕원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안양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전시장이 아우디 위본모터스 안양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우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동현 주인님께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22년식으로 되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아닙니다.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소하게 바뀌었지만, 그래도 A6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바뀌었네, 괜찮다라고 느끼실 만한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외관에서는 기본적으로 S라인이 적용되어 있는데 휠 디자인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기존 휠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휠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어서 선호도가 또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티어링 휠 핸들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3스포크 타입이었는데 이번에 더블 스포크 타입, 아우디의 플래그십 세단 아우디 A8에 적용되어 있는 똑같은 스티어링 휠이 이번에 A6에도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의 두께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3스포크 타입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더블 스포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아우디 A8 느낌도 나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파지가 가능한 그런 용도를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큰 차이점이 있고, 또 요즘 전체적으로 반도체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A6도 그 반도체 이슈가 있는데, 제가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에서는 전동 스티어링 휠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으로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선 충전이 빠지는 A6도 있는데, 제가 시승하는 모델은 무선 충전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선 충전은 A6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암레스트, 센터 암레스트를 열어서 요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선 충전이 빠졌다라고 해서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은 저도 잘 안 쓰기 때문에 무선 충전 유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같고, 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번 맞춰 놓으면 전동이건 수동이건 크게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통풍 시트라든지 서라운드 카메라, 뭐 타 브랜드에서 빠지는 이런 부분들, 뭐 트렁크를 발로 차서 열고 닫는 이런 킥모션 같은 경우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옵션들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이슈에 따른 마이너스 옵션 변화를 좀 적게 받은 모델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조금 올랐습니다. 출력이 소폭 상승했는데 265마력의 토크는 37.7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모델을 비교했을 때 출력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일단 E클래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 이 250 같은 경우에는 211마력이고 530i는 252마력, 그리고 A6 45 TFSI는 265마력. 그래서 E클래스랑 530i보다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G80은 2.5 터보이기 때문에 304마력 정도 돼요. 그래서 출력적으로 봤을 때는 G80이 배기량이 있기 때문에 300마력이 넘는 출력, 가장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3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번 22년식 아우디 A6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스펙은 다 다른데 직접 가속했을 때 실제로 느껴지는 엑셀 페달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벤츠 E클래스랑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밟았을 때 응답성이 조금 느긋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난 좀 답답해 라고 느끼시는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난 좀 답답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BMW 5 시리즈나 아우디 A6 쪽이 조금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5 시리즈랑 또 비교해보면 5 시리즈의 응답성이 조금 더 빠릅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제가 5 시리즈 항상 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5 시리즈의 가속 페달은 밟자마자 딱 튀어나가고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반응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E클래스나 G80보다는 5 시리즈나 A6의 이런 빠른 엑셀 응답성을 조금 더 만족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엑셀의 응답성만 빠르다고 해서 이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트랜스미션, 변속기입니다. 사실 변속기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아무리 초반 엑셀 반응이 빠르다고 해서 이렇게 막 직결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렇게 재밌는 운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속기를 또 비교해보면 이게 또 재밌는 게 아우디 A6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의 차종들은 모두 다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E클래스는 9단 자동 변속기고요. 그리고 5 시리즈랑 G80은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그러면 아우디 A6는 뭐 수동 변속기인가요? 자동 변속기가 아니면? 물론 자동으로 변속은 되는데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7단 에스트로닉 트랜스미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7단 DCT라는 것이죠. 듀얼 클러치의 특장점 같은 경우에는 변속이 굉장히 빠릿빠릿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을 할 때 정말로 느낌이 좋아요. 변속이 빠르기 때문에 뭐 딜레이가 생긴다거나 변속이 답답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고, 그리고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연비 효율도 좀 좋은 편입니다.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효율이 좀 좋은 편이고, 그러면 뭐 듀얼 클러치는 장점만 있나요? 그럼 뭐 차들이 다 듀얼 클러치 쓰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울컥거린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 차량 지금 저속에서도 운전해보고 고속주행도 해봤는데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생각보다 울컥거림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내에서는 A6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들도 듀얼 클러치를 많이 씁니다. 7단 에스트로닉을 많이 쓰고 있고, 뭐 아우디 A8 같은 경우에는 팁트로닉이라고 해서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우디 A8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민첩한 느낌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럽고 이런 변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우디 A8 같은 경우에는 8단 팁트로닉이 적용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트랜스미션의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G80이나 벤츠 E클래스보다는 변속 타이밍이 좀 더 빠릿빠릿하고요, 좀 더 스마트하게 변속을 잘해준다. 확실히 운동 성능 부분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변속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 시리즈는 8단 자동이고 이건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서 좀 장르가 다르긴 한데, 확실히 엔진과 미션의 이런 궁합으로 봤을 때, 운동 성능적인 궁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하모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엔진이랑 변속기의 궁합이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엔진도 생각보다 되게 조용해요. 사실 4기통 가솔린 엔진 중에서 시끄러운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도 상당히 정숙하고요, 엔진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 정숙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숙성 부분에서는 뭐 E클래스나 5 시리즈, A6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4기통 엔진으로 말씀드리면 E클래스 4기통 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음이 있는 편입니다. 벤츠 E클래스의 4기통이 생각보다 그렇게 조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벤츠 E클래스에 비해서 A6의 4기통 엔진은 조금 정숙한 편입니다. 사실 내부에서 느껴지는 정숙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히 G80을 독일 3사 중형 세단과 소음 부분을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뛰어난 편이에요. 그렇다고 뭐 A6가 시끄럽다는 건 아닌데, G80이 워낙 조용하게 만들었다 보니까 소음 부분에서는 확실히 제네시스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승차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독일 세단 하면은 국산차보다는 좀 더 탄탄하고, 서스펜션이 고속주행할 때 이게 낮게 쫙 깔리는 그런 느낌이 사실 일품이잖아요. A6도 그렇습니다. 근데 승차감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G80이 가장 좀 무른 편이에요. 조금 되게 소프트한 편이고 탄탄한 느낌은 아닙니다. 확실히 G80은 스포츠에 놓더라도 탄탄한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E클래스도 생각보다 서스펜션이 탄탄해요. 독일 세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클래스면 되게 편안하지 라고 생각하셨다가 막상 E클래스를 타보시고 E클래스도 생각보다 탄탄하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A6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A6는 앞뒤 서스펜션 모드 5 멀티링크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속 주행할 때는 확실히 탄탄하게 잡아줍니다. 확실히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제가 아까 속도를 좀 내봤는데 확실히 고속 주행 안정성은 정말로 뛰어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쿼트로가 들어가 있어요. 쿼트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A6는 전륜구동 트림도 있어요. 전륜구동 트림도 있고 쿼트로가 적용된 트림도 있어요. 근데 이 시승 차량은 쿼트로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서 고속 주행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고속에서 코너를 돌 때 느낌도 정말로 일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실히 독일 차들이 이런 탄탄한 서스펜션을 기반으로 고속주행의 안정성은 확실히 뭐 G80이 정말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뭐 3세대 플랫폼을 쓰면서 무게중심도 많이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딱 타서 고속주행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좀 독일 세단이랑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6 같은 경우에도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요. 지금 제가 가장 낮춘 그런 시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헤드룸이 한 요 정도 남아요. 그래서 G80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이 많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좁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독일 세단들이 더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530의 M 스포츠 패키지랑 비교해보면 M 스포츠 패키지보다는 훨씬 더 편합니다. 5 시리즈 럭셔리랑 M 스포츠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럭셔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단하진 않거든요. 럭셔리와 M 스포츠 사이 정도의 서스펜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단하면서도 되게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M 스포츠를 타봤더니 좀 단단해서 좀 부담스러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요 서스펜션을 한번 느껴보시면 요 정도면 괜찮네, 요 정도면 만족스럽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우디 A6는 전륜구동 기반입니다. 전륜구동 기반에 지금 이 차는 4륜구동 모델이고 나머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차종들은 모두 다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명확히 얘기하면 구동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아우디 A6는 전륜구동이다라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륜구동에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라기보다는 뭐 특징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우디 A6는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후륜구동 모델들 뭐 E클래스나 5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 더 뒤에가 넓습니다. 뭐 렉서스 ES 같은 경우에도 전륜구동 기반이잖아. 렉서스 ES를 후륜구동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렉서스 ES도 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뒷좌석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후륜구동이었으면 뒷좌석이 그렇게 넓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6의 뭐 특징, 장점 중에 하나는 뒷좌석이 뭐 E클래스나 5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 더 넓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륜 베이스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 확보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물론 G80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 자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G80이 훨씬 더 뒷좌석은 넓긴 하지만 독일 3사 중에서 독일 3사의 중형 세단 중에서 뒷좌석을 비교해보면 아우디 A6가 그나마 조금 넓은 편이다. 그래서 패밀리카 용도로 독일 중형 세단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전륜구동 기반의 아우디 A6를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뒷좌석 공간 리뷰도 전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데 제 개인적으로 느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의 감도, 무게감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아우디 A7을 탔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아우디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좀 가벼운 편입니다. 이 가볍다라는 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핸들의 무게감에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이라든지 핸들이 무거우면 좀 어깨에 대한 피로도로 온다든지 주차할 때, 뭐 저속주행할 때 좀 불편해, 힘들어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이 핸들이 가볍다라는 게 장점으로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무거운 걸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고속주행을 좀 해보니까 고속주행에서 이 핸들이 좀 가볍다 보면 이 조타를 계속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피로도가 조금 더 빨리 누적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무거운 걸 좋아해요. 지금은 제가 컴포트 모드로 주행 중이에요. 그래서 야, 컴포트 모드여서 좀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모드를 한번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이 조금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습니다.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행 중에 이렇게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다이나믹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더라도 차선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게 무거워졌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다이나믹으로 바꾸더라도 스티어링 휠 무게감에 있어서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저는 무거운 걸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5 시리즈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겁거든요. 되게 무거워서 저도 가끔 주차할 때 좀 너무 무거운데 라고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물론 뭐 그 정도까지 되면 좀 불편함은 있겠지만 네, 그래도 스티어링이 조금 가볍게 느껴져요. 약간 뭐랄까 좀 낭창낭창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다이나믹으로 바꿨는데 다이나믹 모드에서 한 번 더 기어 시프터를 밑으로 내리면 S 모드로 바뀌어요. 다이나믹보다 더욱더 다이나믹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 다이나믹해지는, 그래서 엑셀의 부스트 압력도 훨씬 더 차이는 느낌이어서 엑셀을 밟았을 때 가속력도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체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모드에 S 모드까지 바꾸게 되면 진짜 재밌고 이렇게 뭔가 스포츠카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승 코스를 좀 고속주행이 많은 코스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고속주행 해보면 진짜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이 많으신 분들이 아우디 A6를 타시면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엔진도 정말 부드럽고 4기통인데 이 부드럽다라는 게 운전자에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고, 이 부드러운 4기통 가솔린 엔진이랑 7단 에스트로닉 트랜스미션이랑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할 때, 가속을 할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A6도 확실히 운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 할수록 뭐 지루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하고 싶다, 조금 더 속도를 내보고 싶다, 조금 더 멀리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행 성능에 이어서 차를 선택하실 때 또 많이 보시는 게 인테리어잖아요. 사실 뭐 운전자라든지 탑승객들은 외부를 보는 것보다 실내에 더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 하시는데, 아우디 A6가 출시된 지는 꽤 됐어요. 출시된 지 꽤 됐기 때문에 우리 눈에 많이 익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새롭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실내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 모니터가 3개라는 것이죠. 모니터의 크기가 각각 그렇게 크진 않은데 모니터가 일단 3개다 보니까 확실히 5 시리즈보다는 좀 더 하이테크한 느낌, 올드한 느낌이 좀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구형 느낌도 없고 이번에 스티어링 휠도 바뀌면서 좀 색다른 느낌도 가져왔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만족스럽다. 네, 지금 구입하더라도 구형 느낌은 크게 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버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이 차가 얼마 전에 나왔다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버튼의 개수로만 보면은 E 클래스나 5 시리즈보다도 더 적은 버튼의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A6의 인테리어는 아주 멋집니다. 지금 앞에 차가 없어서 다시 다이나믹으로 바꿔볼게요. 다이나믹으로 바꾸고 여기서 시프트를 내려서 이제 S로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S로 바꾸면 와, 이게 4기통의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고속 주행을 쭉 하고 있는데, 와, 엔진이 확실히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우디가 최근에 아우디가 F1에도 출전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어요. 포르쉐랑 아우디가 이제 F1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요즘에 아우디의 인지도, 아우디의 브랜드 명성이 제네시스보다는 못하다라고 느껴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제네시스가 아우디랑 동급 이렇게 경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인지도였는데, 지금은 아우디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국내 한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제네시스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아졌고 매력적으로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우디가 결코 그렇게 무시를 당할 만한 그런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F1까지도 지금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직접 운전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22년식으로 새롭게 출시된 아우디 A6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의 시승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타보니까 역시나 A6가 아우디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고 많은 소비자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22년식으로 오면서 외부 휠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인테리어에서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의 신선함을 가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출력도 소폭 상승이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으로 바뀐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쟁한 경쟁 모델들이 있지만 쟁쟁한 경쟁 모델들 사이에서도 확실히 좀 다른 차별화, 뭐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그래서 좀 더 넓은 2열 실내 공간이라든지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좀 더 변속이 빠릿빠릿하면서 운전의 재미도 가져갈 수 있고 연비 효율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아우디 A6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테리어도 3개의 디스플레이를 쓰면서 조금 더 하이테크하고 여전히 좀 신선한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우디 A6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승기에 이어서 다음 편으로는 아우디 A6 22년식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 그리고 공간에 대한 리뷰도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A6를 비롯해서 아우디 차량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우디 위본모터스 안양전 시장 김동현 주인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동현 주인님께 오늘 차량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아우디 A6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의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